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자, 금일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5%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31만 8,500원으로 이렇게 장을 마무리하였는데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은 개인들이 다 팔고 외인과 기관이 주워 담는 모습을 보여주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날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 개인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만 관심 갖고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이런 호재들에는 반응을 못하는 게 우리 개미들밖에 없네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알테오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업이죠. 이 다이치 산쿄가 새 ADC 약품에 있어서 FDA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 ADC 시장에서 1위인 이 일본의 다이치 산쿄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두 번째 ADC를 승인받았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유방암 ADC 신약 다트로웨이를 FDA로부터 시판허가 받았다고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다트로웨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유전변이 이 헐투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그러한 약품인데요. 일본에서는 작년 말에 승인이 났지만 FDA에 있어서는 그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게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약품이 뭐죠? 그게 바로 우리 알테오젠과 SC 제형을 만들기로 계약한 에너투입니다. 이 에너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팅하는 ADC 치료제죠. 이 ADC 치료제 1위인 이 에너투를 갖고 있는 다이치 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두 번째 ADC 신약인 이 다트로웨이를 또 FDA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많은 데이터들에서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에너투 같은 경우에 있어서 ADC 제형에 있어서 최초로 알테오젠과 SC 제형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에너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을 연장시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환자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든지 혹은 입원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비용을 절감해주던지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SC 제형을 많이들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 있어서도 이 신약을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그러한 IV 제형만의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SC 제형으로의 변경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져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치 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선택하는 고객사는 당연히 우리 알테오젠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굉장히 좋은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내용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알테오젠 지금 무슨 상황이죠?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경고 종목에서도 지정 해제가 되는데 이게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주가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제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해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1월 8일날 지정이 됐죠. 지정일이 된 이후부터 10거래일 동안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해제 요건을 만족을 하는데요. 다음 사항을 보시면 이 1, 2번 같은 경우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종가가 최근 15일 중에 최고가가 넘으면 안 되는데요. 차트에서 15거래일을 한번 보시면 지금의 차트를 기준으로 15거래일 이내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15거래일입니다. 이 안에서의 가장 높은 종가는 이 해당 확인되는 32만 6천원이었는데요. 오늘 종가를 32만 6천원을 넘기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관과 외인들이 그러한 가격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하루 이틀 남은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단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횡보를 한번 보시면 저점을 계속 올려오던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하다가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고 나면은 그 뒤에 설 연휴 이전에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듯이 계약 논의 중인 기업들이 6개 정도 되고 그 중에 2개 정도는 실제 계약서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설 연휴 이전에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같이 ADC, SC 제형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다이치 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경고 종목 해제를 위해서 이 정도 주가 상승까지만 만들어졌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제 내일 모레 설 지나고부터 우리 알테오젠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제 내일 1월 20일이면 모두가 알고 계신 트럼프가 취임을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알테오젠에 대한 호재는 이만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로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트럼프의 취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해당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용 보시고 우리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이번 연도 상반기 크게 움직일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 꼭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윤성욱TV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최근에 구독자 200명을 넘고 이제 3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좋은 내용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여유 되시면 알림 설정이나 댓글까지 눌러주셔서 그런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얻어가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시작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집중해서 보면 좋고 앞으로 어떠한 시장 흐름이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자료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진들 한 번씩 보셨죠? 트럼프가 실제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사진을 써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이 사진을 써라 라고 했던 그 사진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으로 하여금 트럼프는 본인이 정말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1월 20일부터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쳤을 때는 21일 오전 2시 정도부터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트럼프 2기의 특징으로 보자라고 하면 대통령과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한 그러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트럼프는 선거운동 때부터 계속 외쳤던 미국 우선주의, 마가 다들 아시죠? Make American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이 마가를 슬로건으로 하면서 해당 부분의 뜻을 함께하며 따라올 수 있는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본인의 중요 각 부서의 인사들로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초강경 보수 정책을 이용해서 경제나 안보를 포함한 전 영역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또 최근에 나왔던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행보들을 보여줄 거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자, 다음 내용 보시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이용해서 임기 첫날부터 많은 것들을 바꾸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보시면 트럼프 역사적 속도로 행동할 것, 취임 첫날부터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면 원래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쓰고 밀어붙일 때 국회에서 의결이라는 걸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의결을 통해서 다수가 동의를 해야만 그 정책이 발안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사인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그 시점부터 발효가 되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의결도 필요 없고 그냥 사인하는 동시에 그 시점부터 바로 발효가 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대통령만의 특수한 권한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내가 취임을 하자마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발표할 거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이 IRA 법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안 자체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중에서 이건 빼고 이건 추가하고 뭐 보조금을 줄이고 폐지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얘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자기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도 진짜 취임을 하자마자 100개에서 200개에 이르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내일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아주 많은 행정명령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암호화폐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암호화폐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말하고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암호화폐의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또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아예 직속으로 설립을 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또 다양한 이미 미국 정부와 암호화폐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암호화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보여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의 취임은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실제 많은 정부 주요 지처의 인사들도 친암호화폐 관련된 인사들로 이미 내각을 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의 행정명령을 보여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섹터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주항공에 있어서의 규제를 또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7차 시험비행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왜 이게 7차 시험비행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작년에 사회에서 5회밖에 못 썼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스타쉽 발사를 1년에 5번만 하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 규제를 해제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에는 최대 25발까지도 쏠 거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뭐 8차 실험, 9차 실험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27차 실험, 32차 실험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없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에도 이 우주항공에 관련된 정책들을 7차례나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우주항공 정책에 진심인 사람인데요. 실제 임기 중에 국가우주위원회를 14년 만에 재가동을 했고 우주군을 최초로 창설했을 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우주항공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이고, 그걸 가장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천재가 일론 머스크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 언급한 적이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위대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실제 우주항공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실험을 하는데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결국은 일론 머스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로봇과 AI,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들을 또 대거 해제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면 트럼프 AI 규제 대거 풀고 완전 자율주행에 속도를 붙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규제와 더딘 승인 절차 때문에 기술 진화에 뒤처지거나 자본이 공회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 정도로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업가인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하는 능력 있는 본인들 국가의 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을 저지하고 방해할 만한 규제들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AI 경쟁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게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걸 막는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AI들이 더 좋은 시장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들을 해제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이 도지를 구성하면서 굉장한 천재들을 이미 대거 스카우트하고 내각화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미국의 천재들이 머리 모아서 만들 수 있게 이러한 정부 부서도 만들면서 다가오는 세상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들을 미국이 가장 위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또 다양하게 투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너지 관련인데요.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기 전까지의 지금 있는 자원들을 왜 굳이 안 쓰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원전이나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분의 시장들도 더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규제들을 해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SMR에 투자를 확대하고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약까지 내놨었던 상태이고요. 아젠다 47이라는 공약 연설에서도 기존의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활용 방안 확대와
선진 원자 개발을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진 원자 개발이라고 하면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이 해당 부분에 대한 개발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원자력 관련된 규제들을 대거 완화를 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를 하면서 이 원전 섹터들에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를 만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진짜 트럼프가 실제로 취임을 하자마자 행정명령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떠한 산업들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들을 해제해 줄 거고 어떠한 산업들을 더 잘 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투자자 입장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냐 라고 하셨을 때에는 우선은 트럼프가 지금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 멕시코를 어떻게 할 거다, 캐나다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들이 다들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죠. 무계획이 계획이다라는 것처럼 트럼프는 그러한 통상 정책들이 단순히 그 정책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협상수단으로 먼저 겁을 주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깊은 물 앞에서 너 이거 해주면 안 빠뜨릴게 이런 협상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물에 빠쳐놓고 너 뭐 해주면 구해줄게 하는 이러한 협상수단을 쓰는 전략가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계속 어떠한 정책들을 내놓는다거나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해당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그 진짜 목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해설을 해드리고 해당 내용에 있어서 저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내용 보내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제 영상 사랑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 진짜 목적대로 실제 정책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충분히 선별을 하고 그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우시면 윤성욱TV 보시면 됩니다. 윤성욱TV가 매번 그런 이슈들 나왔을 때마다 어떤 섹터가 집중을 받을 건지 그 섹터의 대장은 누군지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등을 통해서 테마성 느낌으로 계속 언급되거나 계속 엮이는 종목들이 섹터 전체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또 조선 얘기 나와서 조선 막 오르고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8차 뭐 좋게 성공했다 하면 우주항공 오르고 그러다가 뭐 비트코인 얘기 나오면 코인 관련된 거 오르고 원전이 뭐 좋게 체결했네 하면 원전 오르고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마 매매를 빠르게 해서 그런 단기 순환매 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은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종목들 내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말도 안 되는 테마성으로 묶여서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 그 종목이 개별적으로 데이터가 좋고 또 해당 사업과 실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게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야 되는데요. 이 해당 부분들 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저희 윤성욱TV 잘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매일 주식시장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 이슈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이 어떤 이슈로 갔는지, 어떤 이슈로 갈 건지, 어떤 것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 위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윤성욱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정보들 얻어서 나도 빨리빨리 수익 좀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이랑 댓글로 이 종목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들 다 하나하나씩 다뤄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내용 괜찮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내용 절대 아닙니다. 진짜 트럼프 한 명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을 휘두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올 수 있는 변화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러한 변화들을 캐치해서 포트폴리오 재수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러한 전략은 최소한 갖고서 시장에 임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다들 너무 남의 나라 일이다 하시지 마시고 다 관심 갖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인지하고 익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